이번 시간은 4장 그 2차원 열전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하기 앞서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앞에 뭐 해석적 방법은 있지만 수치적 방법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치적 방법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수치적 방법은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에 유한차분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2차원 열전도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2차원 공간이 있는데 2차원 공간에 어떤 임의의 어떤 위치에 온도를 알기 위해서 2차원 공간을 이렇게 노드를 만든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이 선이 겹치는 요 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이야기하죠. 노드, 그죠? 노드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것을 그리드, 그죠? 우리말로 메쉬 이렇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요 위치의 온도를 구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런 2차원 공간에서 어떤 위치의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걸 좀 지워서 임의의 어떤 위치, 그죠? 임의의 어떤 위치 요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죠. 요 컨트롤 볼륨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 어떤 절점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요런 절점이죠. 요런 절점 확대해서 그래서 x 카운트는 m-1, 요게 이제 m-1 라인이고 요게 m 라인이고 요게 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y 카운트는 요게 n이고 n 플러스 1이고 n 마이너스 1. 그래서 각각의 점들은 요 mn의 표시로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미분을 앞서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푸는 것이 목표인데, 그죠? 푸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요건 x 방향 2차 미분, 온도의 y 방향 2차 미분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1차 미분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1차 미분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2차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1차 미분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m-2분의 1 라인을 생각하죠. 여기 2분의 1 라인.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요것이 기울기죠. 그래서 mn점에서 m-n점의 요 높이, 그죠? 요 높이에 요 길이는 델타 x죠. 그게 기울기가 되겠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것이 기울기다,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1, m-1 델타 x,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결국은 요 항은 요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x, 그죠? 온도가 한 번 미분되어 있는 거를 또 미분한 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서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의 요 기울기의 변화율이니까, 그죠? 요거 두 개, 1번과 2번의 변화율을 구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걸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도함수를 이렇게 얻었고 2차 도함수는 1차 도함수의 변화율, 그죠? 그래서 1차 도함수의 변화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2차 도함수는 이와 같이 해서 2차 도함수를 구했다. y 방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다만 x 방향은
여기 m 플러스 1, m, m 마이너스 1 이렇게 y방이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xy, 델타 x, 델타 y 같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래 되고, 이걸 정리하면 4의 29식과 같이 이렇게 어떤 점, 그죠? 어떤 점입니까? 여기에 mn에서 mn점의 좌우 상하점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구해보면은, 여기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4분의 1이 나오는데, 이 4분의 1은 뭡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면 이것은 뭐죠? m의 n 플러스 1, m의 n 플러스 1, m의 n 마이너스 1. 요거는 m 플러스 1의 n, m 마이너스 1의 n, 그죠? 그러면 mn의 온도는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한가운데 온도다 하는 의미로서 표시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경우의 차원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으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컨트롤 볼륨으로 나가는 에너지, 컨트롤 볼륨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있다면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율은 이거는 단위 시간당 델타 t, 요 때는 여기 없죠, 그죠? 요게 시간 t의 변화율의 개념이니까 요 때는 덫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럼 요 안에 저장되는 율은 들어가는 율 더하기 안에서 생성되는 것,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을 빼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우선 이 법칙을 이용해서 예제 1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제 1번은 열 발생이 없는 내부 절점의 경우에 대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앞서도 우리가 차원 방정식 만들었죠.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저 방정식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이런 어떤 2차원 재료가 있다. 좀 형상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 내부의 다양한 위치에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있으면, 자, 이걸 이제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노드를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교점에 온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런 점은 있잖아요. 요런 점은 위에서 좀 전에 구한 바와 같이 왼편, 오른편, 위에, 아래에 네 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4 하면 한가운데 온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위의 점, 아래, 우측, 좌측 네 점의 값을 구해서 한가운데 온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마찬가지고, 이 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내부 절점이라 합니다. 내부 절점.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이런 내부 절점 이해를 공부할 텐데, 내부 절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mn점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 점, 오른쪽, 위의 점, 아래 점이 다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차원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하고 똑같은 결과가 얻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가 지금 컨트롤 볼륨을 여기 빨갛게 있는 요 위치를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에너지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오면 인풋만 있다. 그래서 아웃도 없고 생성되는 것도 없고 저장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위의 방정식에서 저장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생성도 없고 아웃도 없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에너지 인만 남아있다. 에너지 인만 에너지 들어오는 걸 다 합치면 0이다. 이렇게 요 스타 일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 그죠? 내부 절점의 경우에 그러면 에너지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고체 내부라고 보면은 고체 내부이니까 어느 식을 써야 됩니까? 퓨리의 열전도 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그래서 우선 이 처음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안쪽으로 지금 향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중에 계산을 해서 어느 곳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나오면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에너지 열은 절점에서 절점으로만 흐른다.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 흐르면 Q가 Q의 마이너스 KA의 dt의 dx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길이가 델타 x니까 요 점점 사이도 델타 x죠. 델타 x분의 온도 차이. 그 다음에 KA. 면적은 뭡니까? 요 열 흘러 들어오는 직각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m n은 같고 마이너스 m-1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야기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mn이잖아요. 그러니까 m-1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온다는 요 컨트롤 볼륨에서 요 면으로 흘러 들어오는 Q는 K의 면적은 뭡니까? 면적은 요 면적으로 들어오죠. 요 면적. 그러면 요게 델타 Y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델타 Y죠. 델타 Y 곱하기 두께는 1로 보면은 요 면적이다. 그죠? KA, 여기 A고 온도 차이, 요거 온도 차이고 길이는 델타 X고 델타 X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M 플러스 1에서 요리 들어가는 거 있죠. 요리 들어가는 거 요 면적에 들어가죠. 면적 똑같고 M 플러스 1에서 MN.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에서 밑으로 그죠? 위에서 밑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은 델타 X잖아요. 델타 X. 요까지가 델타 X니까 요 반반 해도 델타 X죠. 델타 X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서 흘러들어오는 거 요 면적이다. 요 면적이고 이렇다. 이것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들어오는 게 전부 0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한 것이 0이다 이거죠. 이걸 다 더한 게 0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해서 델타 x 델타 y 같다고 하자. 뭡니까? 요 관계하고 요 관계 같다는 것이죠. 같다고 하면 델타 xx yy 다 소거할 수 있고 정리를 하면 4, 29, 19가 똑같이 됐다 그죠. 내부 절정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이와 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열 발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거에다가 열 발생이 있는 것 한 가지 존재하는 것이죠. 요게 지배 방정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열 발생이 있는 것은 요 항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일일이 계산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명하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식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 열 발생이 있는 내부 절점에 대해서
이식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열 발생이 없는 모퉁이의 경우다. 이 모퉁이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어떤 물체 안쪽에 온도를 구한다고 우리가 하면은 내부 절점은 우리가 요 절점의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점으로서 나누기서 하면 되지만 이와 같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 이쪽이 지금 고체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게 고체 영역이니까 그러면 요런 영역이죠. 요런 영역의 온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지우개를 좀 지워봅니다. 이와 같이 안쪽으로 들어간 영역,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영역이 있는 경우에를 한번 살펴보자. 그럼 아무튼 이 경우도 한가운데를 mn으로 봅시다. mn으로 보고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위를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 2분의 1 되는 요 라인에서 컨트롤 볼륨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체인데 여기는 외부는 유체가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고체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유체다 그죠? 유체니까 이렇게 그죠? 유체의 온도 T 모한데 그죠? 대륙의 수 H 이렇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 볼륨으로 흘러들어온 놈은 왼쪽 절점에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왼쪽 절점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위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우측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밑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유체가 접하고 있는 여기는 컨벡션이죠. 이 2분의 1 면적으로 들어간 요 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m-1에서 m으로 들어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요 면적, 직각인 면적에다가 온도 차이 델타 x 이렇게 하면 되고 위에서 n 플러스 1에서 n으로 내려오는 것도 결국은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Q 컨덕션, 그죠? 이것은 요래된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에서 여기서 흘러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유체잖아, 유체. 여기는 고체고 결국은 고체 컨덕션 되는 요 면적밖에 없죠. 그 요 면적은 2분의 y죠, 그죠? 두께 1,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리로 드는 것도 요 면적밖에 없다, 요 면적, 그죠? 그렇게 됐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로 요 면적 들어가고 요 면적하고 요 면적으로 대리로 열전달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H A 그죠? 2분의 델타 X에다가 T 무한대, 여가 T 무한대잖아요. T 무한대에서 열전달되어 들어가니까 T 무한대에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그죠? 요 방향 들어가는 거, 요 방향 들어가는 거, 델타 X의 2분의 1, 델타 Y 2분의 1이 합해져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한 것이 0이다. 그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41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요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215쪽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부 절점인 경우 대류가 있는 내부 코너, 대류가 있는 평면, 표면에서의 절점, 대류가 있는 외부 코너에서의 절점, 연료속을 받는 평면에서의 절점, 이와 같이 그 차분 방정식을 요약을 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되면 이것을 우리가 포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 차분 방정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2차원 x2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있었죠.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적으로 풀어봤더니 좀 복잡했죠, 그죠? 근데 이건 편미분이죠. 편미분 방정식이다. 이것이 이제 뭐로 어떤 t의 mn 뭐 플러스 뭐 이래가지고 이런 무슨 방정식으로 바꿔졌어요?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FDM을 통해서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졌다. 그러면 대수 방정식은 이제 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수 방정식의 간단한 예가 뭐 아주 간단한 예가 뭐 이런 것이죠. 또 x 플러스 5y가 3이다. 이 두 식에서 뭘 구하는 겁니까? x가 얼마, y가 얼마, 이거를 구하는 것이 대수 방정식의 간단한 예죠. 자, 근데 여기 x, y 이 변수가 두 개 있지만 만약에 미지수가 n개 있다고 하자. n개 있으면 수식이 n개가 되죠. 그죠? C1, C2, n개. 그죠? 미지수도 T1에서 T2, Tn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앞에 붙은 2, 여기 2, 1, 5 이런 것들은 A11, A12 요겁니다. 그죠? 개수죠, 개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n개 차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풀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죠. 역행렬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앞에 개수 매트릭스와 요거는 미지수, 그죠? 요거는 상수,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앞에 이 식을 개수들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 여기 있죠. 이건 상수, 그죠? 이것을 이와 같이 행렬로 나타내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이것이 미지수죠.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는 우리가 A 매트릭스 n by n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이 줄이 n개 이쪽도 n개죠. n개 그죠? n by n 매트릭스를 A라 하자. 요거는 온도 매트릭스라고 요거는 상수 매트릭스를 하면 결국 요걸 구하면 되니까 요거를 구하려면은 T는 A의 인버스 매트릭스, A 인버스 매트릭스 곱하기 C로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참고문을 통해서 역행렬 푸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에서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법이 있습니다. 가우스-시델 반복법, 반복해서 푸는 방법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방정식이 n개 존재하죠. n개 존재한다. n개 있으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죠. 이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에서 t1을 구하고 첫 번째 t1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t1은 어떻습니까? t1은 요거를 우변항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죠. C1 빼기 마이너스 2항. 그 다음에 뭘 나눠줍니까? A11을 나눠주면 T1을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뭘 구하자고요? T2를 구하자. 이것도 A22에서 이와 같이 C2 빼기 뭐 이래 하면 되겠죠. 그죠? 쭉 해서 Tn을 여기서 Tn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식을 n개를 썼다. 그러면 식을 n개를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 값들이잖아요.
t1에서 tn까지를. 그러면 이 안에도 t2부터 tn이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제 식이 이렇게 각각의 식에서 앞에 마이너스 나중에 우변으로 옮기면 되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반복법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반복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초기에 이 값들을 임의의 값으로 줍니다. 임의 값으로. 임의 값은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0을 줄 수도 있고 1을 줄 수도 있고 100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임의의 값을 줘서 주면 다 숫자를 다 대입하죠. 앞에 거는 전부 다 숫자니까, 그죠? 이 값을 주면 초기에 요거는 이제 초기 값이라 해요. 초기에 아무 값이나 줍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하면 요 값이 숫자로 나오죠. 그죠? 숫자로 나오면 그 다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값을 임의의 값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어진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t1에서 tn을 대입을 하면 또 새로운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새로운 값을 또 대입하고 또 새로운 값을 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값을 계산해서 이걸 구하고 또 이제 이걸 구하는 것을 원식에 대입해서 이걸 다시 구하고 그 나온 것을 또 이 식에 대입해서 또 구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처음 값하고 나중 값이 차이가 없으면 수렴을 했으면 그 값이 뭐 허용 오차 이건 내가 설정하면 되죠. 뭐 0.001보다 작으면 계산을 중지시키라. 아니면 내가 뭐 이건 너무 크니까 0.0001보다 작으면 뭐 스톱해라. 그럼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지만, 그죠? 정확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정확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허용 오차는 적당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우스 반복법입니다. 가우스 반복법인데 이게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와 같은 대수 방정식이 있으면 인버스 마트릭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하고 이게 사실 실제 값은 x1은 1이고 x2는 2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1 넣고 2 넣으면 5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정확한 값인데 이것을 이제 역행렬법으로 구하는 거죠. A 마트릭스는 있고 A 역 마트릭스는 디터미넌트 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곱해서 구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게 1이고 2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법을 구하고 그 다음 좀 전에 구한 반복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식에서 x1을 구하고 두 번째에서 x2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고 자 계속 아무 따나 이제 처음에 초기치를 넣습니다. 그래 영영을 넣어보죠. 처음 스텝 넘버 1에서 x1, 2를 00으로 넣었다. 그러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그 다음에는 00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는 3분의 5와 2분의 5가 나왔잖아요. 요 값을 이제 여기 x1에다 넣고 x2에다 또 다시 넣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이제 0이 아니라 이제 요 값을 x1을 5분의 3 넣고 x2를 요거를 x1을 5분의 3 넣고 5분의 2를 넣습니다. 그걸 넣고 x1, x2를 구하면 6분의 5, 3분의 5가 나와요. 또다시 요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는 뭘 넣습니까? 그 다음에는 x1 대신에 6분의 5를 넣는 거죠. 요거를 6분의 5를 넣고 요거를 3분의 5를 넣었다 하면은 그게 9분의 10이 나오고 x2는 12분의 25 나왔다.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1.1 나오고 2.0 뭐 드디어 실제 이 값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 여기 있네. 1이 나와야 되고 2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번만 하니까 거의 참값에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값에.
이걸 뭐 한 7, 8번, 한 10번만 해버리면 거의 1, 거의 2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반복법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는 방정식이 많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우스 소구법. 이 가우스 소구법인데, 소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와 같은 이런 매트릭스 행렬을 이와 같은 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바꾸어서 어떠냐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식을 개수가 n by n,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있는 것을, 물론 개수는 같지만 이거는 이런 형태, 이쪽은 다 0되는 엘리멘트가 0되는 이런 행렬을 만들어서 구하면, 그 다음에 거꾸로부터 밑으로부터 구하면 된다 이거죠. xn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xn은 그죠? gn 나누기 unn 하면 xn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xn을 구했으면 요 앞에 x n-1을 구할 수 있죠. 그걸 구하고 거꾸로 해서 x1 최종적으로 x1을 구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가우스 소구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숙제도 거기에 숙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런 대수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수학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